요즘에는 9시 구간은 올라도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깁니다. 양시장 계속해서 고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시선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키워드별로 투자 전략 세워드리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안심하고 시장 바라봐도 될지 현재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항상 시장이 극과 극으로 치다르며 그 극과 극은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자동차 업종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 성우 하이텍, 화신도 급등하는 모습이고 현대 기아차도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사, 금융 지주사들도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주회사들은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아침에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건설사들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건설사하고 지주회사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낙폭이 컸던 코스닥 쪽에서 지금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좀 반등해 줬었는데요. 로봇과 함께 반등해 줬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소부장 2차 전지 엔캠이라든지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쪽들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요.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낙폭과도 반도체, 바이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다 모두 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타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최대한 많이 빠졌던 쪽에서 지금 흐름이 강하게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조금 강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약간 눈에 띄는 업종은 기계 업종입니다. 두산 밥캣이라든지 현대 건설 기계 같은 쪽들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많이 빠졌던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많이 오른 쪽에서는 또 반대로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뭐 첨생법 통과와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들도 일부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싱싱 잘 달리고 있는 자동차주들, 이쪽도 또 저PBR로 분류가 됐죠. 지주사 컨셉의 종목군들.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거나 뭐 이런 종목군들 혹은 하락된 종목도 늘어나고 있어서 어제랑은 약간은 좀 달라진 모습이라서 시세의 끄트머리인지 아니면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접근도 가능한지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가격이 변수입니다. 단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지주사 관련한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뭐 100개 기업과 관련된 뭐 ETF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들이 자사주 소각 발표하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지주회사들 주가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저 PBR 종목이 아닌 거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지경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도 지금 배당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현대차가 2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기아차가 3월 20일이거든요. 기준일이 지금 배당 메리트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금 사서 그 배당 받자고 기다리면 당연히 배당률 훅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덜 오른 뭐 성하이텍이나 화신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중소형 주단에서도 이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 지주회사들 지금 삼성물산도 지금 고점 찍고 밀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KCC나 SK 뭐 이런 것들도 다 밀려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차트를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직전 고점 부분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물렸던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한 3년 만에 원금 이상 수익 났다라는 분들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매도를 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졌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른 싸 보이는 종목들이 또 너무 많아졌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 PBR 컨셉으로 올라갔던 지주사라든지 배당 메리트로 뭐 자사주 소각 메리트로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 좀 이격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눌림목 또 눌림목 이후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뭐랄까 장기적인 뭐랄까요? 저평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도 2020년도 때
21년 초죠. 21년 초에 16만 원 고점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15만 4천 원까지 갔으면 거의 3년을 뛰어넘어서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지주회사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 뭐 약간 차익실현 매물 나오는 부분들 계속 챙겨서 기술적인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서두르지 말고 좀 눌림목.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못 가야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싸다고 해서 저 PBR이라고 해서 오른 종목인데 이만큼 오르니 이게 정말 싼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면에 이제 슬슬 올라오는 쪽 낙폭과대 코스닥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눈길을 끌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로봇주들이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지금 로봇은 시큰둥하고요. 2차전지 쪽에 그리고 또 이 AI 키워드 가진 중소형주들 쪽으로 반등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하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서 답이 나옵니다. 아마존의 뭐 광고 부분 잘 팔렸고, 뭐 메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아마존은 참 물건 같은 부분들도 뭐 실적 면에 있어서 잘 팔리면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뭐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제 메타에 관련되어 있는 뭐 온라인 광고라든지 기타 등등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네이버도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죠. 카카오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시장이 좀 성장주에 대해서는 아직 끈을 놓지 않았다. 미국의 연준이 끝났지만 일단 연준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한다라고 말했지만 올해는 무조건 할 것 같은 뉘앙스죠. 올리지는 않는다고 모습 봐갔기 때문에 일단 성장주들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다시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성장주들이 이끌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PBR이 낮은 종목들은 다 항상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 코스닥 쪽에서 너무 급격하게 거래소로 이동을 하면서 수급이 비어지면서 단기간에 20% 이상씩 급락한 종목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5공장 어제 건설 중단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반도체 급락했고 오늘 하이닉스도 뭐 추가 M15 구간이죠. 그쪽 공장 뭐 증설하는 부분들 좀 약간 좀 시간을 좀 뒤로 하겠다 뭐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공장을 더 짓는 게 호재인가 과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단한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호재가 아닐까. 뭐 물론 장비주들한테 기대감이 살짝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비메모리의 시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시장이 어떤 부분에 반응하는지는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코스닥은 낙폭과대주의 시간이다. 지금 뭐 엔터나 게임이나 바이오나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나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기술적 반등은 그 급락에 어느 정도 포인트만 좀 메워주는 정도, 요 정도만 단기적으로 좀 노리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뭘 선택할 것인 거냐 고민을 해본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것들 선택하시는 전략 좋겠고요. 지금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도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첨색법 통과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반등하는 흐름 있으니 이 부분 이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들도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의료기기 관련주들 뭐 큐리옥스라든지 뭐 루닛 그 다음에 뭐 JLK, 뷰노 이런 쪽들이 좀 반등하는지 여부도 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아마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음식료 섹터주들이 오늘 조금 반등하는 게 좀 눈에 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종 반등하는 게 눈에 띄니까 꼭 지주회사나 자동차 배당주가 아니어도 낙폭 과대주 쪽으로의 순환매는 계속 좀 이어진다고 봐주시고요. 코스닥의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은 계속 챙겨서 종목별 단기 대응하시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덜 오른 종목군 계속해서 찾아보셔야겠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꾸준히 갈 길을 가고 있는 기계 섹터, 오늘 두산밥켓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음식료 쪽의 반등도 눈에 띈다 얘기해 주셨는데 삼양식품 상당히 또 탄력적인 흐름으로 반등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점 주목해 볼까요? 네,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낙폭과대주들 움직이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낙폭과대주들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가던 종목들도 오늘 조정받고서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도 많이 보이죠. 일단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최바닥 상태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면은 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나
신도시 건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뭐 향후에 뭐 네옴시티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업종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만 향후를 좀 기대하는 납품과대주로서의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쪽들은 어제 좀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올해 상당한 좀 긍정적인 수주의 변화와 실적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계 쪽들도 계속적으로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가격 메리트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소도 싸 보이고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계속 들어오죠. 지금 백화점도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마트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 대비 지수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가격이 싸 보이는 종목들, 그다음에 성장주 쪽에서 많이 오르다가 조정받은 종목들 이런 쪽들 쪽으로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거래소는 비단 뭐 기계 업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섹터 비롯해서 뭐 소비 업종 이런 쪽들까지도 계속 바닥 가격들 지금 화장품 종목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오늘도 좀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지수가 2577입니다. 여기 2580선 정도 조금 저항이 있고요. 돌파되면 2600선 저항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지지선은 2550선에다 설정해 놓고 거래소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부분 꼭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계속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지리 부장 만나봤습니다.